안녕하세요. 울림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생생하게 상상하면 그것이 현실로 펼쳐진다는 시크릿 끌어당김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끌어당김의 대원칙 세 가지와 이 원칙에서 어떻게 벗어났기에 나의 끌어당김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먼저 대원칙 첫 번째는 우리의 끌어당김은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끌어당김의 장인입니다. 여태껏 살아오며 경험하며 쌓아온 무의식 속 수많은 데이터들을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관념들, 또 어렸을 때 상처받아서 무의식에 억눌린 생각, 감정, 느낌들, 또 마음의 봄 바탕인 사랑이 그대로 현실에 비춰져서 우리는 매 순간 다채로운 경험을 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표면 의식에서 무의식과는 정반대되는 소망을 끌어당기려고 할 때 그 끌어당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돈이 너무 없고 가난해서 상처받아서 억눌린 생각, 감정이 있는 경우에 또 그러한 기억들로부터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흙수저야. 돈은 벌기 어려워. 사람들은 돈으로 평가해 등등의 관념을 뼛속 깊이 믿고 있을 때 나의 표면 의식에서 아무리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이렇게 확언을 하고 생생하게 부자가 된 상상을 하더라도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끌어당김을 하는 원동력이 이 무의식 속 결핍에서 나오기 때문에 끌어당김을 하면 할수록 나의 결핍은 더 강화가 됩니다. 설령 나의 소망이 현실로 펼쳐져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 무의식 속 돈에 대한 결핍이 그대로 있으면 나는 또 금방 머지않아서 이 돈을 다 사기를 당해서 날려버리든 혹은 내 돈을 펑펑 다 쓰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든 어떻게 해서든 이 결핍을 다시 똑같이 느낄 만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대원칙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할 때 나의 게임 캐릭터가 레벨업을 해가면서 게임판을 하나씩 깨 나가죠. 게임판이 새로 바뀌었다고 해서 난이도가 더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죠. 그리고 설령 난이도가 더 쉬워졌다고 해서 그 게임이 잘 만들어진 게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끌어당김, 시크릿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시크릿이 성공을 해서 현실에 펼쳐졌다 하더라도 내가 더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지금의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크릿이 성공하는 것과 나의 행복은 별개입니다. 아니, 어쩌면 끌어당김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바뀐 현실 속에서 내가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괴로움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00억 부자의 삶이든,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삶이든, 평범한 회사원의 삶이든, 백수의 삶이든, 어떤 형태의 삶에서도 희노애락이 모두 존재합니다. 너무 뻔하고 진부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행복은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나의 내면 안에 있어요. 이게 마음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 아닌데 나는 지금보다 더 조건이 좋아지면 무조건 행복할 거야. 아닌데 행복은 돈으로 결정돼.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끌어당김의 대원칙은 아는 것입니다. 내가 100억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억 부자가 될 것이라고 아는 것. 내가 명문대에 입학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문대에 들어갈 것임을 아는 것.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지금 여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줄로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시크릿 끌어당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100번 쓰기, 확언하기, 자기 전에 생생하게 상상하기, 꿈노트 작성하기 등등의 과정들이 다 알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끌어당김이 생생하게 상상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상상함으로써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므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 끌어당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는 간절히 원해야 이루어진다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집착하지 않고 놓아야 이루어진다고 쓰여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열망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을 알므로 가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끌어당김을 하고 집착 없이 놓아버리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됨을 암으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소망하는 바에 따라서 어떤 것은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이 더 잘 이루어지게 하고 또 어떨 때에는 끌어당김을 하고 가볍게 놓아버리는 것이 더 잘 이루어지게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끌어당김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면 그 과정이 너무 믿으려고 애쓰는 과정은 아닌지 또 어떻게 해야 당연한 알무로 가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끌어당김, 시크릿의 대원칙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내면 아이 치유 영상을 올렸을 때 내면 아이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나의 지금 이 현실이 괴로운 이유는 억눌린 생각, 감정 때문이래. 내면 아이를 치유해야 이 현실이 좋아진대. 나 빨리 마음을 치유해서 현실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내면을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가 절대로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감정 들여다보기를 현실 창조의 수단으로 썼을 때 집착이 생기고 마음은 더 굳게 닫히게 됩니다. 끌어당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열심히 확언해서 자기 전에 생생하게 상상을 해서 무의식도 바꾸고 현실도 바꿔야지. 이 말은 곧 내 현실은 지금 너무 거지 같아서 이 끌어당김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바꾸고 싶어. 지금 현실은 너무 괴로워. 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탕이 된 끌어당김은 그 끌어당김을 하는 행위가 곧 내 현실은 너무 괴로워, 별로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새기는 것과 같고 그렇게 하는 끌어당김은 무의식 속 결핍을 강화할 뿐입니다. 끌어당김을 현실 창조의 수단으로서 쓸 때 그 끌어당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 당연히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상상하기도 하고 확언을 해서 이 현실을 바꾸고 싶은 건데 어떻게 끌어당김이 현실을 창조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벌써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고 또 연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날 마음만큼은 따뜻한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